보시죠. 아 이게 너무 믿으면 안 되겠어요. 아 진짜로 막판이라 좀 힘들다. 첫 번째 트벤트 대 네이메온 이 경기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 결국에는 이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순위권 싸움이거든요. 트벤테가 5위잖아요. 그러니까 LABDC 같은 경우에는 1, 2위가 챔스 가고요. 2위는 이제 예선이고 1위가 본선 바로 갈 거고. 아마 다음 시즌부터는 좀 LABDC가 이번 시즌 뭐 해가지고 좀 더 잘 바뀐 매 시즌 바뀌긴 하는데 그 유로파 그 뭐야 그래서 매기는 리그 순위에 따라서 이게 바뀌긴 하는데 이번 시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3위가 이제 아약스죠. 유로파 GK. 4위가 컨퍼런스 GK. 5위부터 8위까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예요. 네이메언이 지금 10위거든요. 그리고 9위가 헤이렌베인 41점, 여기가 38점. 8위가 윗 발베이크 41점. 이 위로는 끝났어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적자. 경쟁이요. 트웬테도 어쨌든 6위인 스파로트랑 2점 차밖에 안 나고 뭐 이런 부분 있고 양팀 라인업상으로는 거의 풀라인업에 가깝습니다. 트웬테 거의 풀이고 네이메온도 백업 쪽에 이제 베르동크 사이드백이에요. 빠져 있는데 거의 뭐 풀 사이즈고 이 배당 매긴 거부터 나는 좀 어려워. 2.5 언어버 기준 1.5일 계정배를 줬어요. 해외 배당도 지금 오버 쪽으로 많이 빠져. 근데 네이메온 같은 경우는 LABDC가 사실 약간 오바가 많이 나오는 리그잖아요. 네덜란드 리그가. 뭐 기준점도 3.5를 상당히 많이 받기도 하고 거의 뭐 우리가 지금 베팅할 수 있는 배트맨에서 나오는 리그들 중에 가장 오바가 많이 나오는데 분데스랑 더불어서 네이메어는 리그에서 제일 가는 언더팀입니다. 제일 가는 언더팀이야. 거의 유일하게 5할이 안 돼요. LABDC 거의 모든 팀들이 5할 최소 5할은 되거나 5할 넘거든요. 오버 2.5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오버 확률이. 되면 유일하게 5할이 안 됩니다. 40%도 안 돼. 39%. 원정에서 오버 확률 27%입니다. 근데 오버 계정배 지금 해외 오버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판이라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있고 내면 승점 3점이 필요해요. 봐봐. 일정적으로도 다음 경기 알크마레야. 홈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일 가는 언더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더팀인데 지금 10위권이면은 수비가 좋다는 소리예요. 그냥 딱 지표상으로도 언더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10위잖아. 잘 안 진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시즌 초반에 7연문과 8연무도 했었잖아. 8승 14무 9패입니다. 잘 안 져요. 원정에서 특히나 무승부도 뭐 종종 캐는 팀인데 물론 후반기에는 좀 들키긴 했어요. 뭐 0대0, 1대1 뭐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분석하면 진짜 고민 좀 많이 했거든요. 어제 뭐 피오 터진 것도 그렇고 유벤투스야 뭐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피오가 진 거, 비긴 것도 아니고 진 거 보고 진짜 경기 내용을 못 봐가지고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판이라 좀 어려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어쨌든 간에 지금 네이메온 같은 경우 저는 약간 좀 떨어져 직접 맞대결의 헤이렌벤이었거든요. 네이메온이 홈에서 졌어요. 근데 3대2로 요런 부분 결국 수비가 무너져서 홈에서 진 부분도 걸리는 측면이고 경기에 대한 일정적인 부분도 지금 네이메온 어쨌든 불리해요. 결국에 지금 8위 자리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의 막차를 좀 타기 위해서는 위에 두 팀이나 있는데 이게 좀 빡센 게 셋 다 일정이 안 좋아. 발베이크는 아마 다다음 경기 PSV인가 만나고 헤이렌벤은 어디랑 만났더라? 헤이렌벤이 다다음 경기가 헤이렌벤이 PSV고 발베이크가 다음 경기 위트 원정 요게 그 다음에 트벤테 또 만나요. 트벤테는 2번 연속 만나요. 얘들하고 이런 부분이라 어쨌든 좀 컴스한 느낌들이 좀 드는
뭔가 시원하게 찍기 좀 불편하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지금의 네이면이 승점 3점이 필요한 시점에서 결국 오즈들도 오바 배당을 상당히 낮게 책정했고, 오바가 지금 배당이 많이 하락하는 부분들, 뭐 그런 측면들과 더불어서 승점 3점이 필요하면 결국 네이면 수비팀이라 원정에서 수비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는 팀인데, 어쩔 수 없이 승점 3점을 캐려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트벤 때는 홈 경기, 리그 홈 경기에서 무득점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네이면이 물을 킬 땐 대부분이 0대0 아니면 1대1이에요. 공격력이 비교적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직전 경기도 결국 화력 싸움에서 헤이렌베인한테 패배했던 만큼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솔직히 똥배에 대한 메리트가 막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트벤테가 어쨌든 홈에서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도, 실점도 적은데 거의가 아니라 홈 리그 전 경기 득점, 결국 이 경기가 터진다면 그래도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보여주는데 0대0 아니면 1대1 가능성 상당히 높잖아요. 사이즈 자체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트벤테 믿어주는 게 맞다. 이게 원정 트벤테도 아니고 홈 트벤테이기 때문에 트벤테 역시도 지금 밑에 스파르테 로테르담한테 또 바짝 쫓기고 있는 측면들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또 네이메언도 직전 경기 말씀드렸듯이 홈에서 경쟁 상대인 헤이렌베인한테 홈에서 3대2로 패배했던 부분들, 기세적인 측면에서도 한풀 꺾였고 일정도 어렵다. 그래서 믿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트벤테 승. 언어버는 패스할게요. 난 트벤테 이기면 오바 나올 것 같아서 언어버는 굳이 올 시즌 최다 언더팀인 네이면 오바를 찍고 싶지는 않다. 굳이 그래도 찍는다면 오바를 찍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패스 때리고요. 두 번째 라치오 대 레체, 카탈디랑 베시노. 레체는 풀입니다. 이 경기도 솔직히 마음 편하게 찍으면은 라치오 일반선 찍는 게 맞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솔직히 저는 이 경기 좀 불편해요. 일단 라치오가 남은 일정이 진짜 좋거든요. 오늘 레체전을 시작으로 우디네세 원정. 근데 우디네세 동기부여도 없고 걔 구대기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 경기 크레모네세 꽁승. 그 다음 경기 엠폴리 원정이에요. 지금 레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만한 사이즈가 없어. 오늘 라치오 원정도 그렇고 다음 경기 스페치아랑 강등권 단두대 매치, 그 다음에 몬차 원정, 마지막 경기 또 껄끄러운 상대인 볼로냐예요. 사실상 일정이 지금 많이 타이트한 부분인데, 이 경기가 좀 제가 분석하면서 좀 불편한 부분은, 레체가 저번에 또 제가 경기 분석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탈란타 상대로 예전에 그 이상한 거의 중앙선 한 10m 넘어서 중거리 땅포슛 때린 거 들어가고 거기서 아탈이 홈에서 졌었거든요. 같이 입중계할 때였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전패예요. 삼프도리아 1대1이랑 우디네세 1대0, 이거 말고는 전패예요. 다 졌어.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레체는 어쨌든 비비는 능력은 있는 팀이거든요. 심지어 패배했던 경기들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잘 비볐어. 직전 경기 엘라스와의 또 강등 매치에서 홈에서 1대0으로 졌는데 그냥 한 골 싸움 진 거예요. 뭐 엘라스가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기회를 얻었고 똑같은 찬스를 맞이했는데 그냥 엘라스가 하나 넣었어. 그걸 뭐 또 잘 짰다라기보다는 하나 얻어 걸렸기 때문에 진 거고. 유벤투스 전에도 생각 외로 유벤투스 로테이션 돌렸던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 외로 유벤투스 좀 고전했던 경기죠. 많은 찬스들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이제 뭐 블라우비치라든가 그런 퀄리티 있는 공격수들의 한 방으로 유벤투스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갔었던 부분들. AC 밀란 원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레체가 그 상당히 잘했어요. 골대도 맞췄었는데 제게 골대도 맞췄었고, 근데 하파엘레랑 딱 두 방에 끝났어 게임이. 결국 유벤투스 원정도 그렇고 AC 밀란 원정도 그렇고 레체가 두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 비볐어요 진짜로. 근데 결국 퀄리티에 의해서 졌거든요. 공격수의 퀄리티 그리고 골대 불운 요런 것들. 오늘 라치오 원정에서도 제가 볼 땐 잘 비빌 거예요. 잘 비빌 거야. 보통 이런 비비는 팀들이 항상 비비고 지진 않아요. 그게 제가 볼 때 오늘 경기에 좀 껄끄러워. 이게 라치오 원사이드한 내용이 제가 볼 때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라치오도
제가 라치오 배팅을 애초에 자주 하는 측면은 거의 안 하잖아요. 오히려 반대 찍을 때나 좀 배팅하거나 그렇지. 저거는 뭐 AC 밀란이라든가 뭐 이런 경기들. 근데 라치오 같은 경우도 직전 사스올로전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뭐 AC 밀란, 인터 밀란한테 진 건 뭐 원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사스올로전에서도 이때 사수가 골대 맞췄어. 그리고 라치오의 극장 마인 골이 있었죠. 94분인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좀 애매모호한 경기들이 라치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거든요. 시원한 경기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마인을 하는 경기에서도 약간 좀 꾸역 마인 있잖아. 좀 신기하게 수비가 좋다 보니까 어떻게 지키다가 마지막에 꼭 끝날 때 뭐 이렇게 한 골 더 넣고 뭐 2대0 마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경기력들.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로 봤을 때는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야추오가 시원하게 이길 만한 측면은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이거를 레체 프렌을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매치업에 레체가 이겼거든요. 1대0으로 이겼어요. 아니 1대0이 아니라 몇 대만 이겼지? 직전 매치업에서 2대1로 레체가 홈에서 이겼었는데 레체가 라치오 상대로 수입한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역사상 없어요. 그런 적은. 역사상 없고 라치오가 홈에서 8승 3무 1패로 아주 강합니다. 물론 상대 전적 대부분은 2000년대 2010년 이전이기는 해요. 레체가 그때 세리에 있었고 그 이후에 싹 다 강등 2부 리그 3부 리그 있었으니까 그런 측면인데 저는 어쨌든 라치오가 남은 일정 감안하다 하더라도 이 경기가 생각보다는 좀 껄끄러운 매치일 가능성이 저는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크레모네세나 엠폴리 우디네세가 저는 더 상대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게 경기 풀을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햄무 보고요. 당연히 뭐 이기는 쪽에 햄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겠죠. 언더 봅니다. 1대0, 1대1, 2대1 뭐 요 정도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이오르카 카디스. 여러분들 이런 경기 분석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왜 분석이 안 되냐면은 바이오르카가 수비 쪽 부상자들을 제가 직전 경기 지로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많이 있어요. 나사시나 곤잘레스도 없어. 특히나 중앙 수비 쪽이에요 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수비 라인업이 그래도 나오기는 나와요. 수비 데스가 얇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핵심 자원에 대한 결장 뭐 수비 쪽에서도 조금 더 젊은 자원에 대한 투입이라든가 이번 시즌 많은 출전 시간 안 가져온 애들에 대한 투입도 분명히 있는 이 상황이 이 강등 매치에서는 솔직히 저는 불편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요르카는 어쨌든 그리고 믿을 건 이강인밖에 없어요. 근데 이강인이 솔직히 너무 잘해. 나는 이강인만 없었으면 이거 카디스 프렌 이강인 만약 부상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상이었다. 그럼 씨발 카디스 프렌 주력으로 갔을 것 같아. 근데 이강인이 너무 잘해 최근에. 뭐 지던 이기던 비기던 마요르카가 이강인이 매 경기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는 너무 무섭다. 그냥 드리블 치는 것 자체도 마요르카 클래스가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카디스 자체도 사실 본인들의 힘으로 뭔가 마요르카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그러니까 수비가 어쨌든 강하기 때문에 마요르카도 막말로 지금 강등권이랑 승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7점 차인데 남은 경기가 2경기 포함해서 5경기예요.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승점 차거든요. 물론 가능성은 밑에 워낙 많은 팀들이 있어서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긴 해요. 뒤집어질 가능성이. 뭐 마요가 남은 경기 전패를 해도 나는 잔류한다는 마인드긴 한데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나는 이거는 배팅 안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찍어서 맞춰야 돼 이런 경기는. 카디스도 부상자들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기회 잘 살리는 새끼가 이깁니다. 막말로 마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더 못 찍어요. 송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가요. 이런 쓰레기 경기 안 갑니다. 결국 양 팀이 슈팅이 별로 없을 경기긴 한데 먹히면 달려들 수밖에 없다. 뭐 언더 지키도 좀 불편하고 마요르카가 그리고 원래 언더 팀인데 지금 수비 쪽에 부상자 있잖아. 직전 지로나 경기도 제가 그랬잖아요. 부상자 많아서 언더 치기 불편하다. 언더 개똥배였는데 오바 나왔잖아. 오늘도 여전히 불편하다. 물론 찍으라면 언더 찍습니다. 오늘은 카디스기 때문에. 카디스는 찬스도 많이 놓치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프렌보다는 마요가 안 지는 사이드로 본 거고. 케보스 아디, 둠비아, 반베르젠, 스맷. 이 경기도 일단은
그나마 뭐가 없는 경기긴 해요. 특히 원정팀 랭스 같은 경우가 딱 중위권 동기부여 없는 순위권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역시나 페이스가 처졌어요. 저번에 이제 4월 초에 브레스트와의 홈 경기에서, 이때 제가 브레스트 프렌을 봤었나? 어쨌든 아니다, 승원도 봤었나? 헷갈리네. 뭘 봤는지 헷갈리는데, 이때 뭐 파상공세를 펼치고도 기대값이 3이 넘었었는데 1대1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랭스가 귀신같이 그 이후 4경기에서 한 골밖에 못 넣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직전 경기 릴과의 홈 경기에서 연패는 끊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뭐 클레르몬 원정, 렌 원정 아무것도 못 하고 졌어요.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도 안 좋았고, 뭐 득점에 대한 찬스도 없었고. 뭐 클레르몬 원정, 렌 원정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렌 원정은 좀 빡세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패배를 했고, 스트라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2대0. 결국 그러니까 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동안 되게 잘한다라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자주 배팅하고 뭐 강팀 상대로도 강팀이 쉽지 않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멘트를 들었다가 이제 후반기에 거의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렇게 잘할 만한 팀이 아닌데 막 10경기 연속 무패 달리고 막 이렇게 빡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방전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동기부여도 없어. 더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없어요. 시즌 끝났어. 랭스는 사실상 12위에 위치했는데 50점. 물론 위에 이제 유럽 대항전 순위까지 뭐 산술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페이스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흐름이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선 솔직히 설명할 게 없죠. 2경기 부러졌는데 니스 한때 감독 교체 버프 있었을 때 이때 1대0으로 졌고, 리라고 1대1 무승부. 나머지 전승이에요. 직전 경기 마르세유한테 좀 많이 밀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골 결정력을 마르세유가 좀 놓친 것도 있고, 랑스가 잘 살린 것도 있고, 2대1로 어쨌든 역전승이었나 이거? 승리를 좀 가져갔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랭스가 솔직히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난 그래서 1.44가 되게 불편하기는 해요. 아씨 뭐 동네북도 아니고 랭스가 막말로 최근에 진 경기들 뭐 솔직히 렌전이랑 클레르몬전은 할 말 없긴 한데, 직전 원정 2경기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뭐 홈에서 스트라스한테 진 거는 살짝 억가고, 릴과는 다득점 매치였었는데 서로 골 찬스 다 놓치다가, 이때 릴이 진짜 골대 50cm 앞에서 골 찬스 놓친 거 나 기억이 나. 골대 50cm 앞에서 차는데 키퍼가 어떻게 막았더라? 아무튼 그런 찬스들도 뭐 운이 좀 좋았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 경기는 홈 랑스를 믿는 게 제가 볼 땐 나아 보입니다. 랑스 같은 경우 우승할 수도 있어요. 막말로 파리가 두세 번 미끄러진다면은. 물론 남은 경기가 4경기여가지고 현실적으로 뭐 힘든 부분은 분명한데, 뭐 지금의 랭스, 이미 동력을 조금 잃어버린 상태의 랭스에다가 뭐 원정인 부분까지 포함한다 하면은 그래도 랑스 쪽을 믿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매치업상으로 솔직히 배당이 좀 짜기는 해요. 근데 최근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또 랑스 쪽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고 물부로 넘어가서, 물부는 몇 경기 좀 볼게요. 그렇게 첫 번째 디트로이트 대 시애틀, 맷 보이드 대 마곤. 디트가 최근에 좀 무섭기는 해요. 제가 몇 번 잡아가서 먹었던 것도 있고, 직전 경기도 이제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때 프랭 가서 낭낭하게 잘 먹었었고, 부주력 그때 올킬이었었나? 아무튼 뭐 서로 이제 하루 쉬고 오늘 경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무게감 자체는 저는 뭐 마곤이 당연히 더 짬밥도 있고 좋은 투수라고 보여주는데, 계열은 똑같아요. 어차피 둘 다 자완에다가 구위보단 이제 막 흔히 말하는 똥볼 던지는 유형이잖아요. 똑같아요. 또이또이야. 그냥 뭐 좀 더 이름값이 있고, 그나마 좀 호투를 했을 때 기대치는 마고는 막 귀신같이 좀 볼이 이상해 보여도 뭔가 잘 잡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 시즌도 좀 몇몇 경기들 그랬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뭐 둘 다 똑같은 자원에다가 뭐 흔히 말하는 똥볼 던지는 유형인데,
어쨌든 간에 빠따적인 부분에서 시애틀 빠따에 대한 신뢰감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애틀 최근 경기에서도 뭐 최근 경기가 아니에요. 시애틀 이번 시즌 그냥 빠따가 냉정하게 솔직히 디트보다 아래라고는 제가 말씀 당연히 못 드리고 그러지도 않는데 기세 자체가 아직까지도 터지거나 뭐 그런 경기들이 없어요. 최근 경기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둘 다 똑같은 투수로서의 비슷한 류에서의 대결이라면은 저는 디트 쪽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디트가 알동 제외하고는 승률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알동한테 2승 17패인데 2승 14패인데 이번 시 17승 19패잖아. 디트가 알동한테 2승 14패야. 나머지 지구한테는 5번밖에 안 줬어요. 전승이야.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좀 디트가 할만하다. 뭐 선발에서도 크게 밀리는 것 같지 않고요. 디트 프레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그지 같은 진짜 씨발 충격적이다. 나 아직도 충격이야. 어제 씨발 라이블리도 못 오는데 오늘 맥켄지 털 수 있냐? 근데 막말로 어떻게 보면 맥켄지 같은 유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사실 매치도 헌터 그린 상대로는 잘 했잖아요. 좀 더 9-2로 승부를 보는 볼 스피드라든가 구속이라든가 그런 류로 했을 때 이 매치 같은 경우 힘은 있으니까 어쨌든 타자들의. 그래서 헌터 그린 상대로는 잘하다가 어제 씨발 오늘 오전이었죠. 라이블리 상대로 오전이 아니지. 새벽 1시쯤이었죠. 라이블리 상대로 지랄하는 거 보면 좀 어지럽긴 한데 지금 매치는 저는 그래도 신뢰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디트 상대로 수임 매치, 콜로 상대로 루징하고 이번에도 신시 상대로 루징했어요. 그리고 워싱턴이야. 이거 그리고 4연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어쨌든 선발에서는 당연히 맥일보다 맥켄지가 훨씬 낫고 뭐 구위도 더 좋고 자완이기도 하고 또 맥일 볼쟁이 믿을 바에는 저는 워싱턴 쪽에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매치 갈 바에 이제 이 4연전 시리즈 뒤쪽에 이제 슈어저랑 벌랜더 있거든요. 뭐 슈어저는 사실 저는 아직 잘 못 믿겠는데 뭐 벌랜더 때 믿었으면 믿었지. 지금은 안 간다. 워싱턴 프롬 보겠습니다. 워싱 팠다가 그리고 최근에 나쁘지 않아요. 최근 승률 워싱턴 5할입니다 무려. 그런 부분 봤을 때 뭐 병신 매치 찍을 바야 게이 새끼들 하면서 반대를 찍겠다 마인드고요. 이게 빨리 해야겠는데 표본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피츠버그 브래디시 대 오비에도. 일단 선발 자체는 둘 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오비에도가 구위 자체는 당연히 브래디시보다 더 있는데 뭐 초반에 좀 몇 경기 잘 던지다가 귀신같이 최근에 처맞고 있죠. 브래디시도 뭐 커터나 기본적으로 변화구 위주의 피칭이기 때문에 커맨드나 뭐 컨트롤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딱 꾸준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볼질 패시브도 있는 새끼고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 좀 고전하다가 커맨드랑 컨트롤 좀 잡히고부터 중반부터 좀 피칭이 좋았는데 이번 시즌은 아직까지 뭐 특별히 그런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선발인데 어쨌든 어제 볼티 같은 경우 하루 쉬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펜은 볼티가 좋아요. 요즘 카노 볼 던지는 거 봐 미쳤어 그냥. 아직까지도 실점이 없어요. 깔끔하게 공도 몇 개 안 던지고 그냥 막아줬었죠. 직전 경기도 이제 마무리로 나와서 뭐 이런 부분 봤을 때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 필승조도 가능하고 피치 같은 경우는 초반에 너무 달린 것 같아. 피치 같은 경우 계속 저번에 리칠이랑 센자탈라였나? 그때로 제가 이거 개 같은 언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피치 빠따 못 믿는다. 8.5 개 오바가 개 핵정배였거든요. 나도 진짜 물고 싶었어 그때. 맞네 리칠 대 센자텔라. 이거 오바 8.5 어떻게 안 찍어? 근데 피치 빠따 믿고 언더를 봤었고 물론 배팅은 못하는 경기야 언더를 봤으면은. 뭐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갔었는데 계속 못 친다 피치는. 그나마 센자텔라 만나서 어쨌든 물론 센자텔라를 털기는 했어요. 3점 내면서 털었는데 이후 불펜도 전혀 못 털었었죠. 뭐 거기까지다 라는 마인드로 볼티 승 보겠습니다.
뭐 선발은 둘 다 불안해도 솔직히 호투를 한다면 저는 오비에도도 호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구위 자체는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도 호투했던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긴 합니다만 불펜으로 가면 결국 볼티가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피츠파터 병신이다 지금. 네 번째 양키스 대 템파베이. 어제 제가 양키스를 봤다가 개같이 뒤졌었는데 부주력으로 찍었었죠. 오늘 게리콜에다가 템파가 오프너예요. 역시나 맨날 하는 뒤에 이제 플레밍 붙는 것 같고 치리노스가 최근에 등판했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인데 당연히 이제 뭐 치리노스도 아니고 플레밍이잖아요. 선발이나 뭐 이렇게 오프너 어차피 얘는 뭐 진짜 1이닝 던지고 내려갈 거긴 합니다만 양키스가 훨씬 낫고 대신 이제 어쨌든 게리콜이 사실 템파 상대로는 약하기는 해요. 직전 경기도 개쳐 맞았었고 지난 시즌은 잘 던지긴 했었습니다만 뭐 이전부터 이어져오는 좀 템파 상대로의 좀 순식 뭐 잘 던지다가도 순식간에 얻어맞고 내려가고 막 이런 적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요 경기는 사실 양키스 빠따가 어제는 제가 좀 터져줄 오늘 새벽에는 좀 터져줄 줄 알았었는데 라스문센한테 완벽히 막혔어요. 그러니까 라스문센 상대로 아직까지 양키스가 한 번도 점수를 낸 적이 없어. 저는 오늘 낼 줄 알았더만 역시 기록이라고 또 막혀버리더라고요. 뭐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분명히 칠만합니다. 콜도 지난번에 한번 쳐맞았고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조금 당연히 상대전에 있어서 좀 콜이 템파 상대로 약하고 뭐 양키스도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양키스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템파를 찍을 거면은 저는 오바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템파 쪽으로 볼 바에는 뭐 어쨌든 콜이 맞는 그림이라든가 그 템파가 버틸 가능성은 좀 선발이나 뭐 오프너 쓰면서 이렇게 버틸 가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템파가 잡는 그림에 있어서는 기준점이 7.5거든요. 오바가 날 확률이 높다 해서 양승업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섯 번째 토론토 대 애틀란타. 배시 대 스트라이더. 뭐 선발은 게임이 안 돼요. 특히나 배시 같은 경우 원래 매치했던 지난 시즌 매치했었잖아요. 애틀란타는 뭐 같은 늘동이기 때문에 뭐 꽤나 자주 만났습니다. 3번인가 4번 봤고 토론토는 스트라이더 처음 봅니다. 어쨌든 구위 자체도 뭐 당연히 게임이 안 되고 스트라이더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싸이영 후보에 올 시즌에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매치 전에 한번 털렸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로테이션 2번 밀렸잖아요. 우치되고 막 해가지고 더블헤더 관련해가지고 계속 로테이션 2번 밀려서 맞은 거고 아직까지 물론 스트라이더가 뭐 작년부터 이제 선발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 전에 불펜 찔끔찔끔 나오다가 연속으로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전 경기 매치 전에 맞았고 그 전 경기도 사실 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5이닝 6회에 내려갔었나 그랬었고 연속으로 맞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물론 토론토 빠따를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캐나다 원정이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상당한 부담감이라든가 스트라이더도 캐나다 원정 처음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애틀란타 빠따가 배시시 볼질할 때 그냥 그 볼질 스윙만 안 하면은 저는 애틀란타가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뭐 아쿠냐 주니어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애틀란타 사이드를 봅니다. 불안한 부분은 이제 뭐 이번 시 인터리가 좀 확대됐잖아요. 뭐 토론토 원정을 뭐 지난 시즌엔 아예 간 적이 없어요. 애틀이 스트라이더도 처음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 말고는 저는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애틀 사이드로 봅니다. 여섯 번째 미러키 대 캔자스. 번스 대 TBD. 경기는 아마 조시 테일러가 등판할 것 같은데 일단은 TBD로 돼 있고 조시 테일러 불펜데이 같은데요 캔자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봤는데 TBD로 조시 테일러 쓰는 것 같은데 캔자스 불펜 리그 꼴등입니다 여러분들. 평균 자책점 5점에다가 뭐 이날 오프너로 쓰는 조시 테일러도 평자 6점대요. 캔자 화삭 상대로 위닝 했으면 저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경기 또 빠따가
뭐 화삭 상대로 좀 많이 쳤었고, 물론 번스도 사실 이번 시즌 계약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약간 뭐 태업 비스무리하게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뭐 결국 자기 자리 찾아가는 뭐 사이언급 투수기도 하고, 미러키도 이번 시즌 초반에 괜찮다가 이제 갑자기 좀 흐름 꺾이면서 지금 안 좋은 국면에 좀 접어들었는데, 캔자스 오픈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개쳐 발라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인까지 보겠습니다. 금방 보내드릴게요. 분석이 좀 길어지네.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늦었다.